판결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대리권 행사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제한에 관한 것은요, 자기계약 상방들이 원칙적 금지가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본인의 승낙에 있거나 채무 이행일 때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의 제한은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지만 예외적으로 같이 하는 공동대리는요,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들 당신들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특약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자기계약 상방들의 원칙적 금지라든가 공동대리의 제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대리권 남용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임의대리가 됐든 법정대리가 됐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공통이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권 행사의 제한에서 대리권 남용입니다. 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의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리권을 초과해서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저질러야 돼요. 대리권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저질렀는데요. 이것을 본인한테 손해를 끼치고 본인한테는 손해를 끼치고 대리인 자신에게 이익을 챙기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을 오히려 이익을 챙겨서 본인을 갖다가 배신한 배임적 대리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배임적 대리행위. 이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민법에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는 민법에 조문이 없으니까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판례. 우리 판례는요, 107조 비진의 표시, 107조 비진의 표시 요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게 가장 다수 변입니다. 따라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하는 게 가장 대표 판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갖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진의 표시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본인갑이 X라고 하는 토지 시가 20억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다가 주어서 을이라고 한 요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과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 주어서 매매를 했으니까 권한을 벗어난 게 아니죠. 근데요, 20억 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19억 이렇게 오히려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싸게 팔아버려가지고 이때 본인한테는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싸게 팔도록 해서 싸게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상대방한테 싸게 줬으니까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수고료를 다 더 받아서 챙겨가지고 이때 이것을 갖다가 을이 수고료 받아서 챙기는 경우,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움직일 인간이 본인한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서 본인을 배신한 거죠. 이 배신한 배임적 대리행위를 따라 우리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이때는 우리 판례가 어떤 걸 주로 갖다 쓰느냐, 주로 갖다 쓰는 것이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는요, 그 판례가 완전히 불일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대표 판례만 공부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놈이 상대방한테 딴 의사표시를 했다가 딴 걸 표시한 거니까 비진의 표시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하니까 원칙이 유효예요. 원칙이 유효.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무효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는 해결 규정이 없으니까 원칙이 유효이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유과실인 경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데요, 유효가 된다고 한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그 다음에요, 잘못이 없어서 무과실일 때 요때는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이 없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갖다가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요때는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가실이냐, 상대방의 선의이고 무가실이냐,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의 고의과실은 그 이용권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본인 갑이 너 내가 보낸 대리인이 나를 갖다가 배신한 배임적 행위를 갖다가 저지른 거 알았잖아. 알았으니까 책임 못 져. 너 알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책임 못 져. 요때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요때 본인은요 19억 받고 등기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발생한 손해는 대리인 네가 물어내 이렇게 청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요 본인이 직접 뽑았을 때는 임의대리, 본인이 직접 뽑지 못했을 때에는 법정대리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때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 사라지느냐,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는데 대리권이 발생이 됐을 때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하는 소멸 사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대리권 소멸 사유는요 임의 대리가 됐던 법정 대리가 됐던 공통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 소멸 사유는요 네 가지가 있죠. 사사성파입니다. 사사성파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건 사망을 말하는데요. 본인 갑은 돌아가셨을 때만 대리권 소멸입니다. 따라서 본인 갑이 파산이 있었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거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본인 갑은 돌아가시면 그 즉시 대리권 소멸입니다. 본인 갑이 돌아가시면 본인 갑은 권리 무능력자가 됐으니까 본인 그 이름으로 권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돌아가셨을 때만 대리권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요. 대리인 자신의 사망, 대리인 자신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자신의 파산이죠. 따라서 대리인은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대리인이 돌아가시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가 없죠.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다.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 종료 심판 전에 제정신을 갖고 있을 때에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년 후견 개시를 했다가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의사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게 되면 그때는 대리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산이 있게 되면 본인의 재산을 갖다가 탐내가지고 딴짓거리 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리인 자신의 제한 능력으로서 한정 후견 개시는 요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성파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게 있죠. 임의 대리. 임의 대리에만 특별히 존재하고 법정 대리에는 소멸 사유가 아닌 게 있어요. 왜?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표시로 뽑았으니까. 따라서 당사자가 준 기초적 내부관계, 요 기초적 내부관계를 따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원인관계 그래요. 이 원인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 원인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요 본인이 준 대리권을 따가 전부 다 마무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대리권 줬더니 매매가 끝났다. 그 다음에 임대차 대리권 줬더니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대리할 게 없어요. 따라서 요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대리권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요걸 수권행위 철회 그래요. 그래서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요 여태까지 애쓰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바쁜 게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할게요. 중간에 가서 쉬세요.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거 요걸다가 수권행위 철회 그래요. 따라서 이 철회가 있게 되면요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건 그대로고 이유가 확정이 됐지만 지금부터는 더 이상 대리 못하죠. 따라서 종료라는 말이 있거나 철회라는 말이 있으면 임의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대리권에 있어서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말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준 그 대리권 자체가 마무리가 돼서 다 끝났다는 경우고, 그 다음에요 수권행위 철회라는 얘기는요 대리행위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본인이 그만하세요 라고 거두어드리는 게 철회죠. 그래서 이 수권행위 철회는요 이미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소급표가 아니고 비소급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대리권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가 문제가 되죠. 이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자 285쪽에 보시면 제3장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행위관계죠. 자, 그래서 본인 갑으로부터 권한을 갖다가 부여받은 자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의사표시를 갖다가 하거나 받아서 요 관계에서 문제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대리행위가 있게 되면 이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죠. 현명주의.
민법은 현명주의니까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으로. 이때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요식행위가 아니죠. 보통은 누구의 대리인 누구,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런 의사표시가 없이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본인 갑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도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위임장 던져놓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대리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게 되면 요때 을과 병 사이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 대리인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죠.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을,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본인의 지시를 갖다가 받았을 때죠.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했을 때. 그 다음에요. 발생한 대리인을 갖다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대리인의 능력이 문제가 되죠. 대리인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냐. 117조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285쪽에 보시면 제3장 대리행이 나와 있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관계요. 따라서 을과 병이 저질렀으니까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행위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과 상대방이에요. 자, 그래서 115조 조문을 보세요. 현명주의가 원칙인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가르쳐 놓으시고 즉 현명하지 않았을 때 즉 갑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 자기는요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 간주가 됐죠. 따라서 이때 대리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인은요 내가 모르고 본인을 갖다가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그래서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요.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현명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현명주의는요. 대신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1번 현명의 뜻입니다. 이때 현명은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요. 즉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건 분류식 행위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누구의 대리인 누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익을 위하여로 그래서 본인을 위하여라는 요 말은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 단순히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 단순히. 따라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은 그대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본인에게 손해가 났으니까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286쪽에 보시면 현명의 방식입니다. 분류식 행위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따라서 방식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을이 상대방 명한테 하는 경우니까 능동대리에서 현명은 대리인 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갖다가 대리인이 받는 거죠. 받는 거니까 상대방이 현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번 판례를 보면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의사표시를 했다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임대차 계약 체결해줘 그랬더니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다가요 대리인 을입니다. 이걸 갖다 표시하지 않고 갑과 병의 임대차 계약 그러면 병이 문제 삼지 않으면요 그때는 대리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예외적인 거죠. 분명히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한테 임대차 대리권 줬는데요. 이때 상대방 병이 을 당신이 정말 본인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리인이 되는데요. 이때 대리인이 아닙니다. 내가 본인 맞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대리인이 아니고 발생된 것은요. 그 을과 병의 직접 계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요. 대리인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인이라고 떠들은 그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별표 놓으시고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이죠. 자, 이 현명을 했다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명을 하지 않아서 이때 갑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얘기합니다. 집 사줘. 부동산 구매할 수 있는 요 부동산 구매 대리권을 갖다가 줬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상대방 병의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약을 갖다 체결하는데요. 이때 갑의 이름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현명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는
갑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았을 때에는 이때는 상대방은 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갑 본인의 존재를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 현명하지 않으면 누굴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효과가 있으니까 상대방은요. 대리인에게 당연히 이행을 갖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갖다 청구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이런 경우는 모르고 저질렀으니까 착오를 취소하겠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대리인은 취소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에게 모든 계약대로 해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을 갖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건 어떠한 경우냐. 이건 이제 대리가 됐다는 얘기죠. 본인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을 갖다가 알았거나 그러니까 악의죠.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경우 따라서 악의 또는 유과실이 있었을 때 그래서 알았을 때도 본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가 있고 알 수 있었을 때도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87쪽에 이러한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하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을입니다. 을이니까 대리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 그래서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 하자는요. 그 의사표시에 흠결 불일치가 있거나 사기강박이 있거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로서의 영향을 갖다가 받았을 때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딱 결정하지 않고 본인의 지시를 갖다가 받은 경우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했을 때는 이때는 대리인으로 한 게 아니고 사자로 한 거죠. 사자로 했으니까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287쪽에 116조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리인 표준이다. 예외적으로 본인을 갖다가 표시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사기 강박이 저질러졌을 때 요 사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상대방 병하고 의사표시를 갖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죠. 이쪽에서 사기 또는 강박을 갖다가 저질렀을 때 본인이라든가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강박을 갖다 저지르게 되면 요때 요 상대방 병은 이단의 고의 인과관계 위법성이 있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본인과 대리인 쪽에서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지르면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은 언제나 갑 또는 을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또 저질렀을 때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때는요,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이쪽에서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요, 누군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갑 또는 을에게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본인 갑으로부터 대리권 갖고 있는 요 을이라고 하는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 주었고 요때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의사표시를 갖다가 저질렀을 때 요때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갖다가 저질렀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 을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지르게 되면 요때 사기 강박의 요건은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대리 행위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에게 병이 이단의 고의를 갖다가 저질렀느냐 2단의 고의. 그 다음에요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 그 다음에요 이것이 위법하냐 요 요건의 판단은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그러면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취소권이 발생이 됐죠. 이때의 취소권이요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갑이 취소 요걸 갖다가 행사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이 대리인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지르면 요건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발생한 취소권은 본인 갑이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갖다가 저질러서 취소권이 이렇게 사기 강박을 저질러서 취소권이 발생하게 되면 요 취소권은요
대리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그 사실을 갖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면 안 돼요. 역시 이것도 제3자 관계가 아니니까 이것도 당사자 관계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니까. 자, 그래서 요 관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사기강박다 저지르면 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쪽에서 대리인에게 사기강박다 저지르게 되면 본인 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때 상대방 병이 대리인에게 사기강박을 다가 저지른 게 아니고요.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 대해서 사기강박을 저지르는 경우에요. 본인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따 부여받은 대리인 을이 있는데요.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저지르는데요. 이때 병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 갑에 대해서 사기 또는 강박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이때는 요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리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죠. 대리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어떠한 경우냐? 본인 갑이 사기 강박을 당해가지고 대리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사면 돈 좀 많이 벌 거야 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때 본인이 그 의사표를 저지른 자는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상대방의 말을 갖다 들어보니까 상대방 병 그 사람의 토지를 갖다 사게 되면 돈 좀 번다고 하니까 사자 라고 얘기했더니 요때 요 대리인이 그놈 사기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본인 갑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요 대리인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소가 된다. 어떠한 경우냐? 대리인도 똑같이 속아 넘어간 경우죠. 그게 사실입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사장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삽시다. 해가지고 얘가 속아 넘어가서 대리행위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대리인도 똑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이다.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를 저질렀을 때에는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 가장매매 저지르게 되면 본인도 역시 무효를 가져가는 거니까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는 본인도 역시 무효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이때는 유효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부동산 이중매매를 따 저질러서 적극 가 있으면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또 대리인이 본인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고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본인은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가 없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니까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과 같은 이러한 제한 능력자도 책임을 지지 않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때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대리권 가지고 저질렀을 때 본인은요 자신이 뽑아놨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요 미성년자인 대리인의 그 행위를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 미성년자가 스스로 나는 더 이상 대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본인과의 위임 계약을 했다가 대리인의 미성년을 이유로 즉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에는 그 취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소는 비소급이니까 그때까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저질러놓은 그 행위는 유효가 확정이 된 것이고 본인에게 다 효력이 있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 대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289쪽에 대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리 효과는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 사이에 발생된 권리 의무 관계죠. 대리권 주었고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 가지고 권리와 의무가 있죠.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 줬으니까 을이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대리 효과는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고 이건 전부 다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 줬으니까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주된 것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종된 것도 가져가는 거죠. 주된 건 뭐예요? 권리와 의무잖아요. 따라서 매매대금,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여기 발생된 물건의 인도 전부 다 가져가요. 근데 이 권리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도 갑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해제가 됐다, 해제권, 취소권도 전부 다 갑이 가져간다는 거죠. 또 부수적인 거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은요. 직접 본인이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접 본인에게 모든 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제권도 취소권도 대리인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본인 갑이 행사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리인이 예외적으로 해제권 취소권 때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본인이 해제권 취소권 행사도 좋아! 라고 수권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리인 자신의 점유가 있었거나 점유,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요건 본인의 점유 불법행위가 성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 자신의 점유가 있었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대리인 자신의 점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본인의 점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본인 갑이 을이라고 한 요 대리인한테요, 당신이 전문가니까 산악자전거 하나만 사다 줘. 산악자전거라고 하는 것은요, 항공 우주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바가지 쓰기가 딱 알맞은 거예요. 따라서 이때 요 사람이 이렇게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상대방 사장으로부터 산악자전거 MTB 요걸 갖다가 전달받으면 요때 점유는 대리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소유권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가지고 있으면 대리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는 대리인의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은 본인께 되는 거예요. 본인 거. 자, 근데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때 대리인이 욱하는 성질을 갖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두들겨 팼습니다. 두들겨 패면 불법행위가 된 거죠. 이때 불법행위, 요 두들겨 팬 것은요, 대리인이 불법행위 때린 것이지 본인이 때린 게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요, 대리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지 본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는데요, 제대로 된 대리인을 갖다가 본인이 뽑아서 보내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 갑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때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고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도 책임을 면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득이 됐든 유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무효가 됐든 해제가 됐든 손해가 됐든 담보 책임이 됐든 전부 다 본인이 가져가게 되고 대리인이 갖고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 다음에 둘째, 점유하고 불법행위 누가? 점유하고 불법행위는 대리인 자신 거지 본인께 될 수가 없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291쪽에 보시면은요, 복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복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대리를 갖다가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 복대리는 복임권 행사에 의해서 또 뽑힌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복대리는요, 복임권 행사예요. 복임권 행사. 이 복임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중복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죠. 또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딱 주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따가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대리인인데 너도 해볼 테냐?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럼 내가 믿고 권한 줄게. 이렇게 또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우리는 중복해서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임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때의 복임권은요, 포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권한을 준다 그랬습니다. 요때 대리인이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일부만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다가 줄게, 그 다음에 일부만 줄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갖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주는 건 안 돼요. 포괄적으로 준 게 아니고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때 요 을이라고 한 요 대리인이 이렇게 복인권을 갖다가 행사해가지고 뽑힌 요 대리인을 갖다가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하죠. 이 복대리인은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지 법정 대리인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왜 존재할 수가 없느냐? 기초적 내부관계하고 수권행위로 뽑았으니까 의사표시로 뽑은 것이지 법원이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뽑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뽑힌 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지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 뽑힌 대리인, 복대리인을 갖다가 누가 뽑느냐? 면접은 을이 보죠.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갑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이때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과 의사표시를 갖다가 저지르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대리인의 이름은 현명할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직접 본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복대리인, 자, 그래서 1번 복대리인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요.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자,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입니다.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을 갖다가 대리함에 있어서 복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의 지시를 받거나 대리인의 지시를 받는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때 복대리인은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고 갑의 또 다른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대리인 선임행위는 을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갑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죠.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같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때 뽑힌 요 복대리인은요, 기존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뽑을 수 있는 복인권 행사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복인권 행사에서 차이가 있는데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에 있어서 복인권 행사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는요, 본인과 기초적 내부 관계 습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발생한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는 본인과 약속 관계, 신뢰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약속, 신뢰가 있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대리권 드릴게요. 따라서 이때는요, 본인과 뽑힌 대리인, 임의 대리인 사이에서는요, 열심히 하겠다는 신뢰 관계가 있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못 뽑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예외적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다른 사람,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냐 이거죠. 예, 이때는요, 본인의 승낙 지시가 있었을 때, 본인한테 승낙을 갖다 받거나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승낙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가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인 갑의 승낙 또는 지시가 있을 때 뽑을 수가 있고요. 이것과 상관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대리권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으니까 관리 감독은 본인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관리 또는 감독상 책임인데요. 이 관리 감독은요, 대리인이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대리인이 관리 감독을 하니까 책임은 대리인이 관리 감독 책임을 지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요,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멋대로 뽑은 게 아니니까 이때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 과실 책임. 왜냐하면 본인이 저 사람 뽑아서 같이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딱 뽑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승낙받은 경우, 이렇게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뽑았을 때는요, 이때는요, 예, 을의 이름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 그래서 이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데요. 이때 잘못이 있을 때는요, 어떤 잘못이 있느냐? 그 잘못이, 그러니까 뽑힌 사람 복대리인이 게을러가지고 임무를 갖다가 해태하고 말을 갖다가 제대로 안 듣고 그 다음에 지시를 갖다 이해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갖다가 알고도 해임하지 않았을 때, 요때에는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복대리인이 임무를 해태하고 게을리한 경우, 그 다음에요, 그 임무 지시를 갖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통지를 했거나 해임을 했을 때에는 잘못이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 갑이 A를 뽑아서 같이 해 라고 지시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지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을 자신의 이름으로 뽑았을 때, 을의 이름으로 뽑았으니까 역시 지시를 받아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지시 받아가지고 뽑은 사람을 따가 해임을 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을 따가 받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본인의 승낙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했을 때에는 그 뽑힌 복대리인을 갖다가 해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해임을 못 하잖아요. 해임을 못 하게 되면 그놈 말을 더 안 듣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선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해임을 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는요, 본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법원이 법 규정에서 뽑은 거죠. 따라서 본인과의 약속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법정 대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뽑으니까 책임이 어떻게 돼요? 책임이 가중이 되는 거야. 책임이 가중이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자유롭게 뽑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즉 잘못이 없어도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했을 때 그 복대리인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책임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관리감독상 잘못이 있을 때 이때는 과실 책임만 부담해요. 잘못이 있을 때만. 어떤 경우냐? 법정 대리인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대리권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과실 책임만 지게 된다. 요 내용이 291쪽부터 그 다음에요 293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복대리인의 관계 그대로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94쪽에 보시면 복대리권 소멸사유가 나옵니다. 역시 복대리권 소멸사유도 사사성파 종철입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을 딱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지게 되면 역시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계시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수권행위, 요구의 철회가 있거나 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성년후견계시, 파산, 요것도 역시 복대리권 소멸사유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을 할게. 본인이 대리인을한테요 대리권을 갖다가 주었어요. 임의대리인이죠. 이때 임의대리인에 대해서 수권행위 철회가 있었습니다. 철회가 있으면 대리권이 사라졌죠. 이때 수권행위가 철회가 돼서 대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리인이 이때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이건 협의의 무권대리가 아니고 129조 권한소멸의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거 아울러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대리인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소멸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소멸이 되면 본인이 철회가 됐으니까 위임장 갖고 와 권리 관련 서류 갖고 와 전부 다 흔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흔적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딱 뽑게 되면 이 뽑힌 사람은 저놈이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129조 소멸의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을 때는 협의의 무권대리지만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소멸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아니고 129조 권한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아울러 기억을 하셔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96쪽에 보면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무권대리 별표 3개 놓으시고 이거 100% 나옵니다. 표현대리에서 한 문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대리권만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무권대리는 우리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광의의 개념이고 모든 건 갖고 있는데 대리권 자체만 없는 거죠. 대리권 자체만 없으니까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닙니다. 불확정적 무효 그래요.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를 했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인데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버리고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으면 그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불확정적 무효니까 추인 또는 추인 거절에 따라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무권대리는요. 어떤 게 있느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죠. 표현대리. 그 다음에요.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그래서 표현대리는요. 본인의 잘못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 갑이 잘못한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딱 보호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거래 안전과 관련된 거죠. 거래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이때는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본인의 책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 따라서 본인을 갖다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책임을 갖다 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갖다 보호하는 거니까 이때 표현들의 주장은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주장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은 적극적으로 표현들을 갖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표현들을 갖다가 주장을 해서 책임을 져라고 떠드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책임져 줄게 표현대리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권을 갖다가 준 적은 없어요. 대리권을 갖다 준 적은 없는데 이때 상대방 병이 요 대리인을 갖다가 본인 갑의 대리라고 믿고 이때 갑과 저지른 걸 갑 때문에 믿은 거죠. 주지도 않았는데 대리권 주었다라고 표시하는 경우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 주기는 줬는데 무엇을 갖다 줬는지 몰라서 헷갈리게 만들었을 때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 대리권을 갖다가 소멸시켰는데 흔적을 갖다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을 때의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요 세 가지죠. 전부 다 본인이 원인 제공자야. 본인이 원인을 갖다 제공을 했으니까 너 때문에 믿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요게 표현들이죠. 요게. 그래서 표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갖다 보호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그 대리행위대로 표시가 된 대로 책임을 져. 그러니까 거래 한정을 갖다가 중점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 본인이 책임을 갖다 지는 거니까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선택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본인이 표현 대리를 갖다가 주장해서 책임질게 이 말을 못한다. 이러한 표현 대리는요. 강행규정 위반행위라든가 사실행위라든가 공법행위에는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요. 이러한 표현대리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갖다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권대리를 갖다 주장해서 패소했을 때에는 주장하지 않은 표현대리는 고려할 이유가 없다. 왜? 유권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표현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성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그 원인을 갖다가 본인, 갑이 전부 다 제공을 한 거니까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고 이때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의 표현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들의 세 가지는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후의 표현들이 125조 수요 표시 후의 표현들이가 있습니다. 수요 표시는 있었지만 실제로 대리권 준 것은 아니죠. 수요 표시 후의 표현들이가 있고 주기는 주었는데 헷갈리게 줘가지고 뭔지 모르게 불명확해 주는 거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 초과의 표현대리 이걸 갖다 우리가 월권대리 또는 유월대리 그러죠. 그 다음에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거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에 모든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5조 수요 표시 후의 표현대리는 수요 표시는 있었지만 실제로 대리권 주지 않은 거죠. 요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는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병한테 을을 갖다가 대리권 주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없는 법정 대리는 적용할 여지가 없죠. 이때의 수요 표시는요.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 갑이 상대방 병한테 하는 겁니다. 본인 갑이 상대방 병한테 을을 갖다가 대리인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준범죄행위 관념의 통지가 되는 것이고 불유식행입니다. 요 수요 표시는요. 요거는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가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병에게 을을 보내겠습니다. 이건 명시적인 거죠. 그러나 이때 을이라고 한 놈이 권한을 갖다가 멋대로 행사를 갖다가 알고도 방치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걸 갖다가 알고도 방치하거나 상호라든가 대리점상을 갖다가 쓰는 걸 갖다가 알고도 방치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은요. 저놈이 무엇인가 권한을 갖고 있거나 믿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특정 불특정 다 할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125조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갑이 상대방 병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요 표시를 저질러야 돼요. 수요 표시. 다음에요. 이 12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그 수요 표시된 수요 표시 범위 내에서 저질러야 돼요. 수요 표시 범위 내에서 저질러야지만 125조가 적용이 되고요. 수요 표시된 범위를 다가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때 요 상대방 병 직접 상대방이죠. 직접 상대방이니까 병만을 말하는 것이지 병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상대방 병은요. 수요 표시만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당연히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이때 병은요. 서원의 무과실이죠. 이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입증하는 건 본인이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들입니다.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들은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한이라고 볼 만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대리권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이때 대리권이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되고
이때 이 대리권을 갖다가 벗어나는 초과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이 초과 행위는요. 동일한 종류가 될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별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은 불문입니다. 이때 초과 행위를 다 저질렀을 때 상대방은요. 초과 행위도 저 사람 대리권에 포함이 된 거야 라고 당연히 믿어야 돼요. 이때 상대방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요.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이때의 정당한 이유는요. 우리 판례가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도장을 맡겼을 때에는 이때는 대리권을 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상대방 병은요. 그 대리권을 갖다가 초과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직접 상대방이지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고 선의 무과실은 추정이 되니까 본인이 악의 유과실을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들은요. 임의 대리에서도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요.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니까 복대리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자죠. 사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을 때 상대방이 사자가 아니고 대리인 맞구나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126조 초과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법행위 그 자체에 적용되지 않고 사실행위 적용되지 않고 강행규정 위반행위에 적용되지 않지만 공법상 기본 대리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죠. 등기 신청권이라든가 영업허가 신청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줬더니 그 대리인이 그걸 갖다 행사하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가 성립합니다. 공법행위 그 자체는 적용 안 해요. 그러나 공법상 기본 대리권을 때 적용하죠. 그래서 공법상 기본 대리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부간 일상가사들이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 일상가사들이는요. 서로가 권한을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 줄 수 없으니까 교육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전부 다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는 126조 권한초과의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남편 재산에 대해서 대리권 없는 아내가요. 그 부동산을 갖다가 멋대로 팔아버렸을 때는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아내의 예금 통장을 갖다가 남편이 대리권이 없이 멋대로 인출하는 것도 협의의 무권 대리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29조 권한소멸의 표현들입니다. 권한소멸의 표현들은요. 대리권 갖고 있다가 소멸한 거죠. 따라서 대리권 자체를 갖고 있다가 가지고 있었던 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사성파 종철이 있을 때 그 위임장 같은 걸 갖다가 회수하지 않으면 이때에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대리권이 여전히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소멸된 범위 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멸된 범위 내에서 저질러야 되고 초과하게 되면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역시 상대방 병은요.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선의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역시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악의 유과실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125조, 126조, 129조 표현들이는요. 이건 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준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협의의 무권 대리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